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변경지역 방어가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리타니아 속주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문명화되지 않은 부족들의 브리타니아 속주를 향한 침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집트로부터 페르시아 영토에 이르기까지 일렬로 방어진을 구축하고 각 진지마다 상비군을 충분하게 배치했습니다. 또한 안티오크, 에사, 다마스쿠스의 병기고를 새로 만들고 온갖 종류의 무기를 공급받았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빈틈없는 방어로 로마를 침범하지 못하게 된 로마 주변의 여러 부족들은 그에 대한 분노를 서로에게 표출시키며 힘을 소진했습니다. 부족 간의 내분을 이용하려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철저하게 방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다른 부족들의 내분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힘든 전쟁이 예상되며 막시미아누스 황제가 나서게 했습니다. 부황제 영입 후에는 그들에게 도나우 강과 라인 강의 방어를 맡겼습니다. 부황제들은 전투에 있어서 뛰어난 자질이 있었습니다. 프로부스 황제가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로마군에 편입시켰던 것처럼 디오클레티아누스도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한 여러 지방으로 포로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양치기나 농부가 될 수는 있었지만 무기의 사용은 금지되었습니다. 로마의 보호를 간청하는 부족들에게는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속주민들은 이전에는 적대적이었던 여러 부족들이 자신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부에 기여한다는 것에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언제 로마의 심장부에 칼끝을 겨눌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음을 속주민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일 강에서 아틀라스 산까지 아프리카 전체가 무장봉기한 사건이 일어나자 두 황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무어족 계열의 5개 나라가 연합체를 형성한 후 로마 속주들을 침공하기 위해 사막으로부터 진격했다는 것입니다. 막시미아누스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는 마우리타니아의 적군을 일시에 제압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포위를 시작으로 이집트에서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나일강으로부터 나오는 수도를 끊었습니다. 8개월의 포위 공격 끝에 황폐해진 알렉산드리아가 항복했으나 가장 가혹한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되었으며 유서 깊은 도시 부시리스와 인도 교역으로 부유했던 도시 코프토스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때때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로마의 존립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다시는 도발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토록 가혹한 처벌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이집트에서 연금술에 관련된 책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백성들이 이성과 재산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아랍인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이 허무맹랑한 이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금술은 근거 없는 이론으로 인식되었고 마침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집트 진압이 끝나자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발레리아누스의 치세하에서 아르메니아는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당시 아르메니아 왕이었던 호스로우 왕이 암살되었고 어린 티리다테스는 구출되어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티리다테스는 용맹스럽고 영웅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프로부스 황제를 암살하기 위해 난동을 부리고 있던 군으로 인해 위험에 빠진 리키니우스를 구하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리키니우스는 갈레리우스의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티리다테스는 이 행동에 대한 보답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 치세의 3년째가 되었을 때 아르메니아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26년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르메니아는 옛 왕의 아들인 티리다테스가 나타나자 기쁨의 환성을 질렀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고통받았던 아르메니아인들은 티리다테스와 함께 페르시아를 몰아낸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군대의 지휘권은 아르타바스데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린 티리다테스를 구해주었었는데 그 일로 가족이 몰살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귀족들 중 스키타이족 출신 제력가인 망고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중국의 주변 지역에서 야영을 하다가 중국 황제를 화나게 해서
페르시아 왕 샤프루 1세에게 의탁하여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샤프루 1세는 맘고를 서방의 변경 지역으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중국과의 전쟁을 겨우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맘고 일행이 추방된 곳이 아르메니아였는데 페르시아는 맘고 일행에게 티리다테스의 침공을 막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맘고가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르메니아의 티리다테스 왕의 편에 섰기 때문에 티리다테스는 그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두 형제가 왕위를 놓고 내전을 겪고 있는 동안은 아르메니아가 우세했지만 나르세스가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의 내전이 끝나자 나르세스는 아르메니아를 무찌르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용맹한 티리다테스였지만 페르시아의 막대한 군사력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티리다테스는 아르메니아 왕위에서 다시 쫓겨나서 로마로 피신했습니다. 나르세스는 티리다테스를 보호해주는 로마에 적대감을 품었습니다. 로마는 다시 쫓겨난 아르메니아 왕의 대의 명분을 위해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안티오크에서 군사 작전을 지휘하였고 갈레리우스가 군대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양군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마주했습니다. 처음 두 번의 전투는 승패가 정확하지 않았으나 세 번째 교전은 로마군의 참패였습니다. 갈레리우스가 소규모의 부대로 성급하게 페르시아의 대군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갈레리우스가 패한 지역은 불모의 사막으로 로마군은 샘물도 없는 그곳에서 열기와 갈증으로 절박한 위기에 빠졌고 결국 화살에 맞아 괴멸하였던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왕 티리다테스도 강 반대편으로 피해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겨우 살아 돌아온 갈레리우스는 분노한 디오클레티아누스로 인해 황제의 전차를 1마일이나 걸어서 따라가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갈레리아누스가 명예회복의 기회를 달라고 탄원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갈레리아누스는 제1차 원정 때와는 달리 제2차 원정에서는 일리리쿰 변경 지역에 노련한 고참병들과 신병들로 편성했으며 상당수의 보트족 보조부대까지 편입시켰습니다. 갈레리우스는 2만 5천 명의 정예군과 함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아닌 아르메니아의 산악지대를 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민들도 갈레리우스를 열렬히 환영했으며 산악지대인 만큼 보병이 유리했습니다. 로마군은 패배 후 군기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페르시아군은 승리로 인해 해이해져 있다가 야간에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마가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묶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개 쇠고랑까지 채워두었다고 합니다. 갈레리우스가 맹공을 퍼붓자 페르시아군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났고 나르세스 왕은 부상당한 채 메디아 사막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로마군은 나르세스 왕과 태수들의 호화스러운 천막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나르세스는 군대를 따라왔던 여러 아내와 누이들, 자녀들이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갈레리우스는 나르세스의 가족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었고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대했다고 합니다.